안녕하세요. 함께 가는 인생보험의 송건영 팀장입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예비맘들께서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특약들 때문인데요. 특약 이름만 보면 이 특약도 필요할 것 같고 저 특약도 필요할 것 같지만 필요한 특약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필수 선택 특약에 이어 보험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불필요한 특약을 분리한 기준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담보들, 보장하는 담보 지급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도 못 받을 확률이 큰 담보들, 그리고 납입 금액 대비 보장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담보들로 분류했습니다. 이제부터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후유장애 특약을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 많은 특약을 다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비운전 중, 비탑승 중, 대중교통 이용 중,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20에서 80% 이상, 이 담보들 모두 기본 계약을 구성하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상해 후유장애 담보들 중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질병 후유장애 50%에서 80% 이상 담보 모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진단비 특약입니다. 5대 골절 진단담보와 성장판 손상 골절 진단담보는 아이들의 뼈가 약해 골절이 일어날 확률은 크긴 하지만 이 담보들은 구성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5대 골절이란 머리의 으깨짐,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을 말하는데요. 5대 부위의 골절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는 발생 빈도가 많이 낮고 성장판 손상 골절 진단담보 모두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암진단 관련 특약입니다. 암진단비는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암 진단비와 특정암 진단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암과 재진단암 진단비를 추가로 구성함으로써 소아암이라는 큰 위험에 대한 대비로 넉넉한 진단금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뇌 심장 관련 특약입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련된 특약들은 많은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뇌진단 코드를 보시면 뇌출혈 코드는 뇌졸중 코드에 포함되고 뇌졸중은 뇌혈관 코드에 포함됩니다. 뇌출혈과 뇌졸중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진단 코드 또한 급성 심근경색 코드는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에 해당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혈관 진단담보에서 보장하는 코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심장염증 담보는 심혈관 담보와 함께 구성이 되는 담보이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담보보다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를 구성하셔도 되고 심부전, 조동, 세동, 빈맥, 부정맥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원하실 경우 심혈관 질환 진단담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중요담보 관련하여 불필요담보를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불필요담보를 캡처해주세요. 그 외에도 불필요한 담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특정 감염병 진단과 특정 바이러스 질환 진단담보입니다. 코로나가 특정 감염병과 특정 바이러스 질환에 해당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코로나 질환은 특정 감염병과 특정 바이러스 질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 감염병 진단담보와 특정 바이러스 질환담보에서 보장하는 질환들은 대부분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담보입니다. 성조숙증 진단담보와 성조숙증 약제치료담보입니다. 성조숙증이란 다른 아이들보다 사춘기가 일찍 오는 걸 말하는데요. 성조숙증은
최초 1회안으로 보장되고 약제치료 특약은 연간 1회안으로 보장되는데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싸고 청구력 또한 크지 않아 권장하지 않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약제치료 담보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걸 막고 사춘기를 늦출 수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의 급여 부분은 실비에서 보장됩니다. 아토피 진단,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입니다. 아토피 진단비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을 시 최초 1회안으로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토피는 OSI라는 아토피 평가 기준을 40점을 통과하기 어렵고 보장 금액이 작아서 효율성 있는 담보는 아닙니다. ADHD 진단담보나 특정 정신장애 진단담보, 중증 틱장애 진단담보는 모두 정신질환 코드인 F코드로 진단받아야 보장되는 담보들입니다. 진단을 받고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 심사를 통해 거절될 수도 있고 고객분들도 청구를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다른 진단담보들은 청구율이 높지 않고 납입 금액 대비 보장금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태아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담보들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캡처해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특약들은 상해와 질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해 관련 수술비 특약을 보시면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가 보이는데 골절, 화상 또한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담보로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심한 상해 수술이나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뇌, 내장 손상 수술은 특정 부위만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는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주요 장기 수술일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질병 수술비 특약입니다. 상해 수술 관련 특약들과 달리 질병 수술비 관련 특약들이 아주 많은데요. 간단하게 분류하면 질병 수술비 또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질병 수술비와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 일당이 아주 세세하게 많이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상해로 입원하느냐, 질병으로 입원하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상해로 입원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 입원 일당, 질병으로 입원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입원 일당, 미수가 저체주가로 태어나면 니큐와 인큐 입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해당되므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계사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담보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깁스 치료비는 반깁스 보장이 안되고 통깁스만 보장이 되는데요. 골절이 발생할 경우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괴 납치 불법 감금 피해, 미성년자 폭력 범죄 피해, 강력 범죄 피해, 폭력 피해, 학교 폭력 피해 담보들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담보들입니다. 내 아이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 담보에서 보장을 받는 금액이 아이의 상처나 부모님의 상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장받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엔 오히려 아이에게 2차적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 개인의 생각으론 구성하고 싶지 않은 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의 갱신형으로 구성해야 하는 담보는 가족 일상배상 책임 뿐입니다.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를 제외한 모든 갱신형 특약은 불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의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하셨던 담보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의 필수 특약과 선택 특약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설계를 구성해 보셔도 좋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단의 전화나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보험의 송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